이재명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이 대전환기의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숫자의 흔들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지옥은 안 간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천당만 가 있다. 예, 천당으로 가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것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을 텐데요. 4개의 조사기관이 매주마다 하는 조사가 있죠. 네. 그 조사, MBS 조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오늘 발표됐고요. 불과 며칠 전에 MBC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조사를 가지고서 현재 차기 대선 지지율 동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정말 이거 오늘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MBS가 가장 최근의 조사죠. MBS가 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조사해서 오늘 발표를 했고요. KBS는 지난주 토요일인가 네. 이틀 조사를 한 건데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거죠. 네. 자, 대선 후보 지지도 MBS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가 27%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입니다. 19%고요. 아하.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14%가 나왔습니다. 아하. 코리아 리서치하고 MBC가 했던 조사는 0.몇 %포인트가 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27.1, 19.1. 예, 18. 보시면은 지난달 6월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앞선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추월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낙연 후보가 좀 상승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그리고 MBC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배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27대 14 정도니까 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네.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을 때는 상강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댔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반사 이익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일강 체제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강 2중 이렇게 봐도 됩니까? 1강 1중 2중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1강 1중 1약 19하고 14는 그 자체가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1강 2중 정도로 보면 1강 되거든요. 2중 정도. 그러니까 여야 전체로 봤을 때는 네. 1강 2중 구도다. 네. 자, 양대 세결도 발표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사실 나왔었는데요. 저쪽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다운턴을 걷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쪽에서는 1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딱 픽스해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또는 이낙연 후보를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지금 MBS 조사에서 보면은 46대 33으로 이재명 후보가 무려 13%포인트 앞서 있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를 그렸던 이낙연 후보 역시 42대 34로 앞섰는데 네. 다만 그 차이의 폭은 8%포인트로 아까 13%포인트보다 조금 그러네요. 좁죠.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강 2중 구도다. 그렇게 이제 여야 전체에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결국 좀 윤석열이 좀 하락하는 모양새고 이낙연 후보가 약간 올라가는 네. 모양새고 네.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지금 위에서 지금 별로 변당 없는 그런 위에서 상황이에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화 면접 조사이고 네. 다른 자동 응답 조사를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보면은 대체로 지금 판세는 이재명 후보가 20%대 중후반 정도가 되고요. 아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0%대 초중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10%대 중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6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 예비 경선을 경과하면서 조금은 아니고 네. 상당폭 상승해서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보니까 크로스 얘기가 나오긴 해요. 지금 이러다 크로스가 될 수도 있다. 이걸 크로스를 이거 뭐 너무 무리한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응답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 전체적으로 믹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봐도 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아니면은 이제 경정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 봤을 때 좀 네. 어렵지 않느냐. 아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팔랐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나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크로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이낙연 후보, 그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우리 캠프가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된다. 자, 그거 한번 분석해 주죠. 진보 진영의 네, 이 본선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MBS 조사에서 네. 여야 다자구도뿐만 아니라 심상정 의원이 들어간 그리고 민주당 6명 후보까지 다 들어간 여당 측 그 안에서만 법령. 보는 거죠. 네. 그 조사를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33%, 이낙연 후보가 18%, 네.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한 3% 정도가 나와서 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비교를 해보면 15%포인트 정도로 앞섭니다.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오차범위가 이게 한 6.1%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좀 죄송하지 뭐 후보가- 정세균 후보는 왜 언급을 안 해줍니까? 김두관 후보. 너무 적은데 죄송합니다. 정세균 좀 후보도 언급을 해주셔야 해드리겠습니다. 돼요. 정세균 후보 2%, 네. 김두관 후보도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김두관 후보는 지금 0으로 잡혔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0점 얼마로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3입니다. 예. 4%가 4% 죠.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의 격차를 보면 15%포인트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18%였어요. 네. 그 격차하고 본인의 격차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격차는 너무 크다. 이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봐도 네, 세부적으로 한번.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늘 그 표가 안 나갈 텐데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연령층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40대가 아닌가요? 50대 아닌가요? 거짓말 아닌가요? 50대잖아. 백신도 못 맞는 40대입니다. 50도도 사실 이른바 에이징 효과라고 해서 네. 지금 50대 초중반도 상당히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데 40, 50대? 그래도 40, 50대? 40대가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 세대입니다. 40대 여성 맞습니다. 맞죠? 예. 네. 40대를 보면은 요것도 이제 MBS 조사에서 요번 앞서 말씀드린 진보진영 내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44대 19로 이재명 후보가 엄청나게 2배 이상 앞서 있고요. 네. 그리고 진보층도 사실상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46대 23 정확히 더블 스코어입니다. 상당히 앞서네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모 이제 지역 언론사가 호남 지역만을 역전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근데 맞습니까? 이 조사에서 이 조사는요? 본다면은 네. 광주 전라에서 아. 이재명 41 그리고 이낙연 24로 꽤 격차가 이 큽니다. 조사로는 두 배 정도 네, 그러네요. 두 배 차 나네요. 그래서 하나의 조사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번 주에 나왔던 4개의 조사를 전부 다 묶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어떻게 됐는지 묶어봤는데 이게 상당히 좀 정확하다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건 정확히 이제 이게 표로 정보가 안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0% 중반을 조금 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많이 따라와서 20%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넘어섰다라든지 크로스가 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네. 지금 표로 보면은 라인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지금 여전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0대라든지 진보층이라든지 호남 같은 민주당 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지지층들을 쭉 봤을 때 네. 그리고 앞서 33대 18의 전체 민주당 그 진보 진영의 지지율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이낙연 후보가 쫓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 측이 그렇죠. 저 당사자가 되겠네요. 네.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마디로 견고하다. 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네거티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포털을 열면은 항상 이재명 후보의 그 오래된 개인사를 가지고서 거의 뭐 포털에 탑5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날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지지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전체 지지율 그리고 여권 핵심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을 봤을 때 상당히 견고한 걸로 견고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시대 정신의 반영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좀 긴장은 해야 되겠지만 견고하고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 그 지사님 쪽으로 왔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대선 지지율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본인이 경기도에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에 대한 그 점수 아, 그러니까 이른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그 점수가 잘 나왔을 때 너무나 좋아하신다고 기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으시죠. 그 주변의 참모들 그리고 공무원들 역시 그 조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갤럽에서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어제인 걸로 어제 기억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쭉 조사를 해서 묶어서 점수를 내라는 거예요. 네. 아니 좀 잘했다 잘못했다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72%로 이거? 전국 16개 시도에 세종은 빠지고 네. 시도의 시도지사 중에서 1위를 했고요. 1위를 했다. 1등. 그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네. 2위가 큰 격차가 나는 60%대예요. 아, 그래서 그 10% 부분들도 차이가 있고요. 나네요. 네.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이거 네네.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네.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최근 12개월 동안 무려 10번이나 1위를 했어요. 아, 이거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율이 혼자서 60%대를 기록했어요. 네. 이걸 왜 대단하냐 하면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정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은 야당을 지지하는 네.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유권자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 야당을 지지하는데 여당 후보의 시도지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 때문에 잘하더라도 잘 못한다고 평가하는 네.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도지사 평가가 터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터프한 곳에서 최근 1년에 10번이나 아니면 70%대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네.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이쯤에서 네. 부실장님을 보내드릴까요? 부실장님은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바쁩니다. 그리고 나 안 바쁜데 오늘. 재미가 없어요. 나 일 다 끝났는데. 팩트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본인 역할 딱 이까지고 그러면 매주 다음은 출연해 주십시오. 잘리는 건가요? 아, 잘리는 거 아닙니다. 안 잘리는 거죠? 좀 더 짧게, 예. 좀 핵심만 갖고, 그리고 쓸데없이 자꾸 뭐 자료 준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작가가 안 좋아. 아니 박병을 바꾸세요. 오늘 진행을 너무 못해. 여기가 MBC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건수 부실장님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